네, 안녕하세요. 회복탄력 문화도시 인천 서구 2022 인천 서구 문화도시 예비사업 시민정책 공론장 데모스 정서진 소원탁 4차 회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소원탁 4차 회의는요. 서구 내에 있는 문화공간 운영과 정주성, 연결성, 주체성 회복을 위한 방안을 직접 서구에서 문화공간을 운영하시는 네 분을 모시고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면서 오늘 어떤 분이 오셨는지 간략히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계신 콘체르트 아트하우스 구인숙 선생님부터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콘체르트 아트하우스 운영자 구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선 이렇게 바쁘시고 만나기 어려운 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이럴 때만 오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여기 콘체르트 아트하우스 운영자고요. 저는 이곳에서 살고 저희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마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곳에서는 거의 매주 프로그램이 마을 주민들과 또 저희는 마을 주민뿐만이 아니라 인천 시내 전체에서 오세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영화 감상, 하우스 콘서트, 또 그런 게 없을 때는 인문학 클래식 하우스 콘서트는 연주자들을 섭외를 해야지 되는데 여의치 않을 때는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인문학 클래식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은 마을에서 생활문화 동아리가 자체적으로 연습하는 팀들이 있어요. 뭐 우쿨렐레, 오카리나, 또 팸플롯, 그리고 뭐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는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는 진짜 동네 뭐 치킨집 아저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동네 분들로 운영을 하고 11월 19일 날 서구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에서 저희가 5회 정기 발표회 몇 연주를 갖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 공간의 특징은 또 이제 연주팀이 있는 거예요. 연주팀이 있어서 이제 실내악 팀이 있고 또 매년 정기 연주회를 하고 있고 올해는 정기 연주회가 9월 3일 날 부평아트센터에서 4회 정기 연주회를 가졌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공연 활동을 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러니까 저희 이렇게 공간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좀 장점이고 설명을 하기는 쉽진 않지만 지금은 동네 분들도 내가 이 동네에 30년 살았는데 이런 공간이 있었냐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면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가 이제 밴드에서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인스타 밴드 뭐 회원들 토 이런 게 있는데 요즘은 너무 좋은 게 서구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밴드를 어떻게 오셨는지 아름아름 계속 들어오고 계시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네,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 이어서 그럼 손길 공방의 이원희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서구에서 손길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원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먼저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공방이나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개인 작업을 하느라고 작업실을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서구에 거주한 지는 거의 어렸을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40년 가까이 된 것 같고요. 네, 공방은 2006년에 결혼 살짝 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쭉 이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공간에서는 문화충전소하고 오아시스 이렇게 운영하면서 도자기 수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공예 분야에 또 관심이 많아서 유리공예, 목공예, 그리고 염색도 이렇게 하고 공예 여러 가지 공예랑 도자기랑 또 같이
수업을 해서요. 12월쯤에 작은 전시회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같이 수업 받으셨던 분들이랑 같이 전시를 한 번씩 열고 해서 이렇게 지금 지역 주민분들하고 같이 예, 공간을 공유하고 나누면서 예, 공예 수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사무실 근처에 있으신데 몰랐네요. 손으로 하는 거는 뭐든지 잘하시는 것 같은데 작가님을 이제 앞으로 친하게 자주 뵙도록 해야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가치 메이커스 김태영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자이동의 가치메이커스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김태영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간은 주민들의 거점 공간으로 저희가 소개를 하는데 이제 뭘 하는 거점이냐, 네, 그래서 만나고 모이고 근데 그 매개체가 사실은 문화라는 부분이 가장 접근이 쉽고 네,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이라 그러니까 문화 활동을 많이 하고는 싶은데. 네, 제가 문화에 무지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문화 공간에 대한 정의를 오늘 좀 배워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저희 운영 프로그램은 사실은 공간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게 힘들었는데 코로나 3년 동안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유지를 어떻게든 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이제는 없어서 못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뭐 센터도 많고 수업도 많고 근데 그 접근성이나 유지를 하는 그 원동력이 뭔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피아노를 배우거나 여기서 저희 수업 주민 동아리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수업을 할 때 내가 이 악기 자체의 실력을 높여서 뭘 해야지라고 주민들이 보통 문화생활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얘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이제 뭔가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유지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간에서는 좀 그것에서 조금 더 나가서 그렇게 해서 모인 같은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비슷비슷한 환경에 있는 주민들이 네, 뭔가 좀 문제 해결력을 플러스 해보자. 라는 이제 목표로 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원 사업을 사실은 하면서 이제 서구 문화재단도 알게 됐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매개체를 통해서 모인 주민들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이 매개체가 지원 사업이 아니더라도 좀 저희 공간에 올 수 있도록 네, 꼬시는 것을 목표로 올해부터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참여하신 세 분은 직접 예술을 하시는 예술가님들이신데 옆에 가치메이커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또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좋은 이야기 계속 부탁드리고요. 카리스 무용단 강수경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검암 이지구에 살고 있고요. 집 건물에 1층 카리스 무용단 연습실을 갖고 있습니다. 카리스 한국무용단은 40세 이상 주부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국무용을 초보자이지만 전문가적으로 세세하게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갖고 주부들이 모여서 이제 활동을 하고 무용단이라는 타이틀로 한국무용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카리스 무용단을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암 이지구에 산 지는 6년째 됐고요. 검암이 또 서구가 문화예술 지원이나 문화예술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사실 저 이사 오기 전에요. 그래서 좀 검암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활동하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서구문화재단을 알게 됐고 거기 문화살롱 저기 운영자 살롱이었죠. 그래서 서구 살롱직인가 그것부터 시작해서 사실 그때부터는 서구문화재단을 통해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구나를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자 선생님들이나 문화재단의 그런 문화 행사나 참여한 지는 3년뿐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정말 서구 문화 도시를 위해서 또 문화 도시의 또 주민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하는 한국무용뿐만이 아니라 음악, 예술, 문화, 생활 쪽으로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과 저희 공간을 같이 좀 이렇게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예능을 한국무용을 많은 사람들과 또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아주 공간을 잘 운영하고 계신데요. 저는 인천 서구 성남동에 있는 서구 민중의 집에서 왔습니다. 저희는 회원이 350명이 매달 이제 10,000원씩 20,000원씩 후원금을 가지고 다양한 일들을 하는 주민 생활문화 공동체고요. 저희는 매일 뭐 초등학교 학원 안 다니는 아이들 돌봄 교실부터 시작해서 뭐 일요일 날은 이주 노동자 한국어 학교, 그다음에 주민들과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들, 그리고 밭 갈고 산에 가고, 그다음에 그 가을에는 밭에서 키운 배추와 물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김장 나눔 해가지고 김장을 직접 담가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김장 나눔 행사도 하고, 다양한 네트워크 연대 사업, 저희 공간을 통해서 누구나 와서 즐겁고 행복한 이런 공간을 하려고 복작복작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다양한 지역에서 동네에서 또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혼자만의 예술을 하지 않고 공통의 특징들이 주변 분들과 이 문화예술이라는 것들 매개로 뭔가 활동을 하고 싶고 관계를 맺고 싶고 확장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문화도 일반 주민 누구나 문화권을 갖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향유권을 갖고 문화가 일반인들의 삶의 모습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방향이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인천 서구도 문화도시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특히 공간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이 2, 3년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것들을 버티고도 공간을 유지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자꾸 창조하고 모색하려고 하는지,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근데 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 민끼리는 또 어떻게 관계를 맺고 또 민과 관은 또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게 좋을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솔직 담백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부터 먼저 이야기를 열어주실까요? 우리 카리스 무용단 강수경 선생님은 서구를 직접 콕 찍어서 여기까지 오셨다는데 그 얘기를 좀 공간 운영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주시죠. 서구를 콕 찍어서 이제 거맘이라는 데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단원 10명이 다 다르게 사는데 서울권하고 가까운 거리부터 해서 강이 흐르고 뭐 뒷산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사를 와서 6년째 살고 있는데요. 저는 되게 공간에 대해서 또 제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 대해서 만족은 아직까지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지역보다 이렇게 저는 여기가 이제 소소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는 거맘 지역은 일단 그런 환경이 저는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또 제 작은 집이지만 연습실을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술도 경험하지만 또 식물 가꾸기도 해요. 저희 공간에서는. 그래서 화초, 이름 화초에 대해서 또 분갈이나 뭐 삽목이나 물꽂이 이런 걸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갖게 되었는데요. 그런 거를 통해서 서구민 누구나 좀 연결 통로가 된다면 서구문화재단에서 이런 공간들을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하기가 이제 한계가 있는데 그런 공간을 소개를 해주셔서 연결을 시켜주면 한국 무용 좋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무용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나 뭐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는 장구나 북 그런 타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중년의 나이에 집에 있는 그런 주부들이 이런 운영 장소를 좀 알게 돼서 많이 같이 그런 활동을 하면서 힐링도 하고 또 서구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재단에 아마 우리 운영자들이나 그런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어떻게 열었으면 좋겠는지, 저도 한 그런 게 숙제인데 하여튼 많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고 연결고리를 좀 많이 갖고 싶습니다. 얘기만 해주신 거 아니에요? 어려우신 점은 없으세요? 응?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응? 저는 어려움은
사람이 그리웠어요.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저는 여기 지역에 산 지도 얼마 안 됐고 평생 정말 서울에서 있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연결고리, 그러니까 사람과의 만남이 저는 제일 힘들었고 또 그리웠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공간에 오면 그렇게 반갑고, 그래서 뭐 배우는 거 이런 거보다도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를 했던 기억이 많이 나요. 네,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 제가 어디서 얼핏 봤더니 뇌과학 쪽에서는 이 이제 문화예술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자기를 표현하고 만족하는 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가 다 틀리대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문화예술 기획을 하거나 주민들 좋은 프로그램을 할 때 사실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 같은 개별이 감을 잡고 하는데, 이 세대의 특성에 따라서도 그분들은 어떤 20대 같은 경우는 결과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5, 60대 같은 경우는 결과물이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밭의 식물을 통한 힐링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은 의미로 다가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근데 역시 관계성의 회복, 저희가 회복 탄력 문화도시 여기서도 이런 주민들의 단절된 관계성, 정주성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시고 부럽습니다. 건물 주십니까? 저희 공간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또 제일 그 어려움이 그거잖아요. 이제 홍보의 문제도 있지만 이 공간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갑자기 나가야 될 경우가 생기면 이 공간을 계속 운영하고 또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콘체르토 아트하우스도 과감하게 건물주가 되셔서 여기서 정주에서 뿌리박고 이제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얘기 좀 해주시죠. 이 나이에 어려움보다는 함께 하는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상 20대부터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한 것은 1983년부터였었어요. 그때부터 문화예술을 좋아하는, 특히 클래식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리고 이제 시를 같이 쓰고 나누고 또 시집도 내고 나름 낭만 소년 어떤 그런 그 독서 클럽, 어떤 학창 시절부터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나이가 들었고 이제 굉장히 이제 경제 활동을 하면서 바쁘다가 2004년부터 다시 옛날 추억이 생각나서 다시 공간을 만들고,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한 추억 향수, 그리고 사는 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앞으로 정말 잘 살아보는 사람들,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아름아름 모으면 그러면은 좋은 공간, 좋은 만남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그 어려운 점이라기보다는 그 공간에서 지금 저희도 이제 처음에는 이런 공간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정말 어려워요. 무료로 하는 거, 유료로 하는 거. 민중의 집 같은 경우는 이제 후원 회원이 350명이 대단하십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그런 게 없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뭐 하는 데인데 왜 이렇게 퍼주냐. 저는 이제 클래식 하면 사람들이 아주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니까 저희는 이제 예술 감독님도 계시고 저는 운영자지만 이제 전공자들도 다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때 퍼주냐. 왜냐면은 클래식은 듣고 나면은 어떤 자기의 어떤 만족도, 에너지 이런 게 굉장히 충만해지거든요. 그렇지만은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를 재밌고 유익하게 삶 속에서 이렇게 접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재미를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막걸리도 만들고 포도주도 만들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안주간도 만들어서 콘서트 끝나면 같이 나눔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의 한 10년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2018년에 너네 이런 거 하는 거 시에서 지원이 있대더라 하고 누가 알려주셨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여기 연주했던 팀들 다 유명한 팀들이 많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팀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있더라. 그래서 그게 뭐냐 했더니 오아시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아시스를 처음 지원을 받은 게 2018년이에요. 이 공간을 운영한 지 10년 만이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이 공간에 자주 오시는 분이 이제 기자분이셨어요. 이제 인천시 거기에 이제 기자로 계시니까 정보를 좀 많이 받으니 너네는 이거 하면 된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서류를 써갖고 했는데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지원을 받으니 그거 뭐 정산을 해야지 되고 막 이렇게 복잡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지원을 하는 거는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행사나 사업을 하지 않는데 나머지 기간을 그냥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원은 받고 있는데 이 공간 어떻게 쉬냐 해가지고 1층을 막 동아리 팀을 막 모집을 한 거예요. 동아리 팀 모집해가지고 그 이제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이거를 해야지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공간이 활성화되고 할까. 그래서 제가 뭐 많이 다녔어요.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지원 받으면서 평생회원이라고 어떻게 해야 돼. 평생회원은 부담 없이 하자. 그래서 갈비 10,000원 해가지고 평생회원이 650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회원이랑 명예회원은 나눠져 있어요. 갈비 10,000원도 650명이 평생회원하면 명예회원인데 그 중에서는 갈비 10,000원을 안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은 돈을 요새 안 갖고 다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내가 여기다 왜 10,000원을 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또 바꿨어요. 평생회원에서 정회원, 정회원은 1년에 10,000원. 부담 없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자주 오시는 분들은 이제 1년에 10,000원. 그리고 그다음에 활동회원을 또 바꿨어요. 그래서 활동회원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월 10,000원 또는 1년에 10만 원. 그리고 그런 것도 만약에 안 내게 되면은 뭐 월 1회 이상 참여, 1년에 10번 이상 참여 하면은 활동회원. 그래서 이제 회원은 이제 구분을 한 거예요. 구분을 하면서 그래 그러면은 그 이제 매달 참석을 못해도 후원회를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라도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라도. 아니면 그런 거 저런 거 없어도 많이 참여를 하면은 그것도 활동이다. 그래가지고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렇게 그 어떻게 그러니까는 그 마을 주민들에게 이제 눈높이 맞춰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자랑스러운 점은 뭐냐면 삼척에서 오신 분들 계세요.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그리고 서초동 강남에서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쪽에 몰고 오면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송도, 신도시, 청라, 이제 인천 전 지역에서 오세요. 근데 뭐 물론 이제 가자동에서 가장 많기는 많으신데 서구에서도 많고 그래서 저희는 그 이런 문화 공간이 동네에서는 당연히 이용을 해야지 되고 동네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찾아올 수 있게끔 해야지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유럽을 가잖아요. 문화에서는 어마어마한 경제성이 있거든요. 유럽에 관광을 간단 말이에요. 거기는 뭐 300년, 500년 지은 뭐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러 갔는데 가기 위해서 교통, 숙박, 그 다음에 식사 이러한 게 어떻게 생각하면 경제 활성화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게 지금은 또 경제적으로 그런 어떤 그림자 비용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또 마을의 문화 공간이 거점이 돼서 또 그러한 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되는 그런 게 장점인데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한 거는 뭐냐면은 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건 마냥 한 개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우리는 세계를 들여다보자. 그래갖고 영화제를 해도 각국 영화를 다 해요. 우리나라까지 포함해갖고 죽기 전에 한 번쯤은 보아야 될 거. 그렇지만 영화는 보통 3개월에서 5개월, 뭐 1년이 걸려서 만든 영화들도 많잖아요. 그죠? 우리는 2시간에 본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번에 더 콘닥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그러면 그 사람 평생의 삶을 엑기스해서 2시간에 보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여기에서 이제 뭔가 얻어가고 느끼고 보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찾고 이제 명예회원에서 평생회원, 정회원 이렇게 뭐 가져가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성장할 수 있게 꾸준히 노력하는 어떤 그래서 이제 노력하고 있고 이런 거 이제 여기 김태형 선생님 같은 공간이라든가 이런 네트워크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 분들이 되게 이원희 선생님 오늘 처음 뵀는데 사실 여기 다 아시는 분들인데 어마어마하게 바빠서 얼굴도 보기 힘들고 막 이렇게 자리를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바쁜가.
공간 운영자들이 1인 5역, 6역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마이크를 제가 넘길게요. 왜 그거에 의해서 그 얘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이제 돈 내는 사람 회원했는데 굉장히 세분화해서 공략을 잘 하시네요. 그리고 또 단순히 이 지역에 있지만 마음은 세계로, 세계에 있지만 또 결과는 지역으로 굉장히 본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같이 이제 공간을 그러니까 인천 서구도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문화 충전소를 이제 지원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공동체 공간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 공간들도 작업실 같은 경우 주민들하고 함께하는 공간들을 많이 이렇게 내주시고 있고, 그런데 저도 그래요. 정말 배우고 싶은 거 있어도 멀면 큰맘 먹고 가야 되고, 또 갔다 오면은 너무 일상이 바쁘고 지쳐서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 교육 같은 걸 할 때는 사실 그거는 맛보기로 해서 나에게 맞는 문화예술을 찾고, 그걸 찾으면 그걸 같이 하는 사람들을 묶어서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는 게 굉장히 꾸준히 가고 정말 일상적인 삶의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진 것을 또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배우거나 일방적으로 뭐 가르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일상의 문화예술 활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고민스러운 건 저도 제가 공간을 다 아까 이제 구인 선생님 얘기하셨는데 청소부터 공간 대여, 뭐 정산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공부를 해야지, 많이 찾아봐야지 하지만 좋은 것들을 마음만 있지 그렇게 기획력이, 또 저는 이제 예술가가 아니니까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해요. 제발, 근데 또 젊은 기획자들이 가끔 저희 찾아와요. 그럼 굉장히 좋으신데 조금 있다가 10개월 있다가 보면 없어져. 보니까 그 기획자 뭐 지원이 그냥 10개월 하고 그러면은 서구를 떠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전 늘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은 프로그램은 어느 공간에서 다 100군데에서 해도 상관이 없다. 왜? 그 100군데 오는 사람은 다 다를 테니까. 인천에서 특히 서구가 제일 인구가 많아요. 그리고 인구 중에서도 특히 아동 청소년이 많아요. 그러면 그 가족 프로그램이든 아동 청소년, 아동 친화도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좋은 기획들을 한 가지를 젊은 뭐 문화기획자나 문화 전문가들이 하고, 그 좋은 프로그램을 100개 있는 문화충전소 중에서 그걸 받아서 할 곳, 그러면 저희 같은 공간은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신 이제 이것이 한 번에 좋은 교육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받은 다음에 관계를 맺는 거는 저희 공간에서 하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 문화예술도 기획도 하고 또 강사도 찾고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서구문화재단이나 서구청에서 그 문화충전소에 돈을 또 모으면 그게 개별적으로는 250만 원 뭐 작은 돈이지만 큰 돈이 되기 때문에 서구의 사람들, 주민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좀 개발해서 이런 공간들에 그런 문화 교육들을 쭉 하게 되면 그 반응들이나 이것들을 또 체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도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 문화 공간끼리도 그런 프로그램 하면서 피드백을 하기도 훨씬 좋고, 그렇게 되면은 예술가도 성장하고 저희 같은 공간도 성장하고, 그 혜택은 전 주민이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이런 방법, 저는 규모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기획력이나 그다음에 그 자본의, 그러니까 그 문화를 쓸 수 있는 그런 재정에서는 그런 정도의 투입이 필요하고, 그래야지 연구도 되고 다음에 피드백이 돼서 또 좋은 프로그램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가치메이커스의 김태영 선생님은 프로그램 운영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회의 안건이 1번이 운영의 사실은 문제점이, 그러니까 운영의 문제점과 문화적 해결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서,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오늘 이제 선생님들 뵈면서 또 느낀 거는, 그러니까 공간을 운영을 한다는 거는 어쨌든 내 거를 이제 내가 갖고 있겠다는 게 아니라 좋은 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무용을 하는 곳에서 밥을 같이 지어 드시고 꽃을 같이 얘기를 하시고, 네, 음악을 하는 곳에서도 네, 영화랑 음악과 막걸리까지 막 같이, 네, 근데 운영이라는 거는 또 다른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 공간을 주민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다라고 시작하는 분들이 보통 뭔가 이렇게 사업가 마인드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문화를 결국은 서구에 있는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더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 이 문화 공간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을 위한 사업은 사실 아니거든요. 저는 문화충전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네, 한 번 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 문화충전소를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다 모으고 나서 뭐 이렇게 개별 신청이 아니라 이렇게 이미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짤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기획을 한다라고 하면 서로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이 선생님이 하는 공간에서 누군가가 갖고 있는 역량을 여기서 풀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서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문화충전소라는 거는 공간만 내주고 운영하는 사람은 청소만 해. 나는 힘만 들어. 이거를 왜 계속 유지를 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그러니까 이 과안에서 문화재단은 관인가요? 중간인가요? 네, 저희도 서구 주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서구에 있는 문화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갤러리도 있고 이런 조그만 동네들이 있으면 이 문화 공간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서구에 있는 주민들이 이 공간을 계속 향유를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좀 뭔가 운영에 대한 저는 뭐 이렇게 세금 신고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르고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좀 그러니까 공간 운영자들이 이거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것도 좀 서구 문화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네, 그러니까 뭐 코로나 동안 자영업자들도 많이 저는 그래도 평생 회원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 공간을 프로그램을 할 때만 열어놓고 운영비를 벌어야 돼서 딴 데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저희끼리 그 네트워킹 안에서 서로 좀 도와줄 수 있고 윈윈할 수 있는 게 좀 지원 사업으로 나오면 좀 올해가 단발성으로 한 해 그냥 250 탁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나중까지 연결될 수 있는 도움을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중요한 얘기를 하셨고 그 공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술가님들도 그렇고 이게 행정 처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서구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주민들이 호소하니까 그것들을 도와주는 이제 마을 활동가를 이렇게 또 선정을 해서 이분들이 마을 공동체에 각각의 마을 공동체들의 이제 운영 부분들을 조언도 해드리고 행정적인 부분도 지원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저희 문화 공간들에도 그런 전문 이제 문화 인력이든 행정 인력이든 이런 지원들 이런 것도 또 필요하시고 아유 안타깝네요.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버신다니까 참 안타까운데 우리 선생님은 손길 공방 이원희 선생님은 직접 이제 그 개인 사업자신가요? 아니면 그 공간이 어떻게 돼 있나요? 네, 개인 사업자고요. 네,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네. 이 일을 먼저 시작하게 된 그 계기는 제가 주로 활동을 한 게 계속 서울이었어요. 집은 인천인데 직장 생활도 서울에서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문화생활 역시 인사동이나 네, 그쪽 주변에서 계속 활동을 하다가 네, 뭐 조합도 다른 선생님들하고 서울에서 만들어서 활동을 계속 서울에서 했던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딱 중단이 되면서 이제 인천 여기 이제 제 작업실 공간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사람들이 제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뭔가 할 거면은 너무 멀어. 서울에는 가면 있는데 인천에는 많이 없어. 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전에도 제가 작업실하고 위에 샵을 같이 또 운영을 했었는데요. 10년 넘게 했는데도 어느 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거를 10년 넘게 계속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다 문화생활하면 서울로만 가지? 여기 동네 주변을 저부터도 찾아볼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천 서구에서 먼저 하는 아까 문화충전소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셨지만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가정을 갖고 있고 제 일도 해야 하고 하는데 저는 아직 운영하는
이제 초보자라서 일단 먼저 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랑 이렇게 좀 문화에 좀 갈증이 있는 분들을 같이 이렇게 함께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물론 도자기를 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다른 공예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도자기 수업보다는 다른 공예 수업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하고 이제 계속 이제 교류를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1년 할 때는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뭐 서류도 해야 되고 너무 복잡하고 막 정신이 없었는데 막 이렇게 하고 막 청소하다가 저도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막 이렇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중간에는. 근데 이제 다 저하고 이제 비슷한 분도 계시고 연령대가 높으신 분도 계신데 이제 살면서 이런저런 얘기 그런 얘기들이 저한테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같이 이제 아이 키울 때 어려운 얘기부터 해가지고 되게 그런 소소한 얘기들을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뭐 이렇게 만드는 거 그걸로 해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아이랑 같은 학교를 다니고 이러면 또 하나의 또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런 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싶어서 계속 이제 수업 클래스를 열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동아리처럼 만들어서 전시라도 한번 하면 좀 이렇게 돈독해지지 않을까 해서 올해로 이제 올해도 지금 12월 달에 전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먼저 4회째예요. 아직 색사 기획자지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저도 수업 클래스도 열지만 저도 여기 서구에 있는 그런 공간에 있는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님들 알게 되면은 이 공간에서는 또 뭘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이런 거 필요로 하시는 분이 계시면 소개해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문화충전소 작년에 올해 초에 찾아오셔가지고 어떤 문제점이냐 해서 어느 공간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럼 이렇게 뭐 리플렛이나 이런 거 해서 아니면은 온라인 상에 동구에는 뭐가 있고 중구에는 뭐가 있고 이런 거 좀 정리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온라인에도 생기고 이번에 리플렛도 받아오고 이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막 올라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어려움들 공간에 대한 어려움이나 문화 프로그램 이렇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은 있지만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고 인천도 되게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서구 재단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대화를 하고 문제점이 있을 때 그걸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하면 인천 서구도 되게 많이 좋은 문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인수 선생님 하실 말씀이 더 많으신 것 같으니까 한마디 더 있는 것 해주세요. 같아요. 저는 아까 김태현 선생님이 한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조금 보완을 해서 제가 설명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요. 공간 운영자는 공간 운영에 너무 많은 일을 해요. 보이지 않아요. 남들이 여기에 무대에 쓴 사람은 강사, 예술가만 보이지 운영자는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지원 사업은 운영자는 공간도 내 공간이고 임대료도 내가 책임지고 어느 누구 뭐 전기세 이런 거는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데 그것을 유지를 해야지 돼요. 근데 그렇다고 그거를 노골적으로 대외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문화예술을 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시민들은 쟤네는 좀 살기가 여유 있어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문화예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없다는 얘기는 절대 할 수 없고 힘들다는 얘기도 시민들 대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더 몰라. 아무것도 모르고 문화예술을 뭐 지원을 다 해서 해주는 줄 알아.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그나마 예술을 체험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그나마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못 먹어도 고를 해야 돼. 그런데 공간은 어떤 지원 사업은 요즘 조금 바뀌었는데 충전소 같은 경우는 공간에 주거나 공간 대표자에게 주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원이. 우리는 너는 그냥 공간은 하늘에서 내려 주신 거니까 하늘에서 내린 공간이니까 그냥 공간 제공하고 기획도 너가 가져가는 거는 안 되니까 가져가지 말고 다른 사람 써서 마을에 예술 강사를 써서 이렇게 해라. 이런 사업이 충전소 사업이에요. 네. 네. 그래서 네. 이게 계속 이제 문화예술 재단도 많이 그래요. 네.
네, 문화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이 제일 이제 어려운 게 사실 프로그램을 딱 시작하는 미만주지 그 전에 사전의 기획 단계나 그다음에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이제 행정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인천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 뭐 전문 인력을 뭐 하거나 뭐 행정 인력을 좀 하거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사실 또 공간에 또 대한 또 이런 지원 이런 것들이 없고 또 특히나 강사들도 역량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전혀 없이 알아서 하고 좋은 기획 뚝딱 해서 그것만 가지고 지원을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이것들은 계속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간은 어차피 공간과 사람을 최소한 운영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도 넓혀져야지 조금 더 활성화가 돼서 본연의 공간에 충실한 이런 모습들을 가질 것을 꼭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보면 그렇다면 우리 이런 문화 공간들끼리 서로 연계를 하거나 좀 네트워킹을 하거나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보니까 도서관이 요즘은 굉장히 지역 사업을 많이 하면서 인천 도서관 스탬플러라고 해서 공공도서관 말고 또 작은 책방 이런 데 같은 경우도 가서 도장을 찍으면 뭔가를 주는 이런 행사하는 걸 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이 문화 공간을 어떤 교육이 있거나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때만 찾아오는 사람이 한정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 성남동에 있는 문화 공간을 뭐 찾아가는 뭐 그 기간 이렇게 해서 그때 성남동이 주로 많이 낮에 있는 뭐 아이들이든 주부든 어르신이든 이런 분들하고 그런 기획 사업을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 찾아가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사실 봐야지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 한다 그럴 때 저기서 그런 거 하네? 나 한번 가봐야지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동 단위로 혹은 뭐 구 전체에서 꼭 우리가 이제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어떤 원데이나 이런 프로그램 말고 그렇게 이제 공간들을 좀 소개하거나 좀 이렇게 고무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기획해 보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문득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끼리 어떻게 네트워크를 하고 또 민과 관은 또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이걸 유지할 수 있는지 좋은 의견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죠. 누가 해주실까요? 네. 작은 서점 아까 얘기하셨을 때 되게 공감이 많이 가서 저도 이제 한창 그 제로웨이스트 샵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도장 깨기처럼 제로웨이스트 샵을 이렇게 막 구경하러 다녔었거든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문화 공간이라는 게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사실은 갖고 있기가 너무 힘든 곳이에요. 뭐 공연도 기간이 있고 전시도 기간이 있고 프로그램도 기간과 날짜가 있어서 근데 이제 주민들이 언제나 자기가 원하고 되는 시간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이 있으려면 그러니까 저희 공간들끼리의 그 네트워킹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쉽게 이제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저희가 지도가 늘 그러니까 뭐 지원 사업을 참여한 곳들을 이렇게 표시한 지도가 있고 뭐 이렇게 홈페이지에도 들어가면 있기는 하지만 그 공간을 찾아서 들어가서 성남동의 민중의 집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실 알아보러 다니는 분들은 많이 있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기획을 저희는 이제 민이니까 그러니까 저희끼리의 필요성은 아마 다들 갖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관에서 좀 이렇게 전체적인 틀을 연결을 할 수 있게끔 아니면 뭐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이렇게 뭐 순서를 정해서 매주 같은 요일에는 정말 도장 깨기처럼 내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라도 그런 거는 이렇게 전체적인 거를 아우를 수 있는 거는 또 저희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정책적으로 조금 도움이 필요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문화 프로그램이 주민자치회 행정복지센터마다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시간이 6시 되면 문 닫아야 되고 주말 열기 힘들고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동의 이제 주민자치회의 교육과정 하나를 그러니까 저희 공간으로 임대료도 없이 네. 왜냐하면 대하료가 사업 그 예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녁 시간에 되는 주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고 참여하고 싶은 주민들이 많다 보니 그러면 저녁에 문을 거기 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 공간에서 지금 주민자치회의 수업 강좌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관에서 주도하는 민관이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라는 거는 민간 협치잖아요. 그래서 같이 주도하는 그런 사업에 관에 있는 공간을 이용하기가 힘든 경우가 너무 많으니 그런 거에라도 좀 이렇게 그 마을에 있는 공간들을 열어서 거기에 그러면 그 정기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수업이 됐건 뭐 학습이 됐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요번에 진행하면서는 참여율이 되게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정책적으로 네, 그 마을에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네, 꾸준히 지속하고는 1, 2년 하는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마을 프로그램은 10년, 20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보니까 서구에서 굉장히 많은 공간에서 뭐 관부터 저희 같은 자치 조직 아니면 동아리까지 무수히 많은 문화예술 활동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의된 게 없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구청이든 뭐 문화재단이든.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주민 입장에서는 어느 날은 이거는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 여기서 하는 거고 또 어느 날은 이게 마을 교육도 공동체라고 또 있대요. 그래서 마을 교육으로 또 하는 거고 어떤 거는 마을 공동체고 어떤 거는 또 문화재단이고 근데 어떤 건 또 평생학습이고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 다 그게 그거인 것 같아서 약간 이런 것끼리의 것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주민자치회랑 학교가 이제 연계되는 뭐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 같은 민관이나 이런 문화예술도 같이 해서 그 동네 이제 어차피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이제 대표성을 갖고 그렇게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그런 공공을 열기 어려운 것들을 민관이 같이 연결해서 좋은 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또 지원 방안들을 또 관에서 마련을 해주고 또 민간은 또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의 또 요구들을 좀 정리하는 이런 것도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태원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네, 다른 분은 또 얘기 좀 해주세요.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현재 그는 민간 협치는 잘 되고 있는데 그 과가 있잖아요. 정부 부처의 그 과가 다르잖아요. 근데 유사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비슷한 사업을 이제 다 하는 거예요. 비슷한 사업을 목표는 같고 목적도 같고 그런 사업을 같이를 하기 때문에 그거가 이제 많은 얘기를 해도 이제 그 담당하는 측에서 재단과 또 시와 구와 어떤 입장이 있고 또 이제 그 직원들도 이렇게 바뀌시고 어떤 담당자도 바뀌고 어떤 담당자가 바뀌지 않고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하니까 끊임없이 있는 사람은 이제 주인은 누군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은 마을의 문화를 지키는 주인은 어쩌면은 민간 공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제 과정이지만 많이 수용을 해서 아까 얘기를 했듯이 공간끼리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사실상 이렇게 많이 하려고도 노력을 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없어요. 너무너무 바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천의 정주성을 갖고 있어요. 인천에서 태어났고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얘기를 하면은 거의 뒷골목에 뭐가 있다는 것까지 거의 다 알거든요. 여기 그러신 분들 몇 분 계세요? 서울에 계시고. 저는 그래서 제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주성과 관련된 애정 어떤 그런 게 좀 강해요. 그래서 어느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조금씩 이제 함께 가는 거죠. 어디 혼자서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과 함께 가야 되는구나. 근데 함께는 다 서로 다르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여기에 문화 공간이 있지만 여기에 오시는 분들도 다 다르세요. 다양한 분들이 오시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 상태도 다 다르시고 예, 그런 분들이 오고 그래서 그런 문화 공간이 지금 살아 있어야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의 미래 세대가 지금 60대 이후 노후라고 생각을 했을 때 30년, 40년은 노후의 굉장히 긴 세월인데 저는 이제 노노 시대라고 보거든요. 건강한 노인이 아픈 노인을 같이 이제 함께 돌봐야지 된다, 케어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 역할의 중심은 민간 문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민간 문화 공간이 어떤 문화예술과 또 뭐 공동체 협치과 이렇게 뭐 단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에서 민간 문화 공간을 바라보고 민간 문화 공간 거점 중심으로 해갖고 시민들이 케어되고 시민들이 쉴 수 있고 시민들이 안주할 수 있고 이런 거가 형성이 된다면 또 그런 운동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또 그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도 더 문화 공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도 저희가 여기서 15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5년이 엄청나게 길지만 사람들은 길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화는 그렇게 오래 걸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버스에서 담배를 피셨어요. 근데 그게 피지 않는 기간이 20년이 걸렸대요. 그 단순한 한 건이. 문화는 이렇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문화 이런 공간을 하시는 분들이 오래 머물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정말 중요하고 네트워크에 대해서 사실 이런 문화 공간이 없으면은 정말 사실 재단에 이런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게 이제 그 디테일하게 진짜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요. 디테일하게 가다 보면 다 아픈 것 같아요. 많이 이런 공간이 하다 보면 디테일하게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뭐 병원도 많이 가지만 디테일하게 아픈 분들이 감기처럼 아픈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공간적인 어떤 그런 사명감 그런 것도 이제 민간 문화 공간에서 어떤 갖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같이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역시 오래 사시고 고민이 깊으시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한 그 직장인들, 뭐 세대 또 이렇게 골고루 뿌려지지 못했던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끌어들이고 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문화 공간이 단순히 나는 문화예술 교육하는 곳이야라는 것을 넘어 지역에서 서로가 같이 돌보고 나누고 상생하는 이런 공간이 주는 힘, 뭐 이런 것까지 아주 철학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을 또 얘기를 해주셨고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 지점입니다. 네. 그 의지로 숙명처럼 버티고 있어요. 아까 여기 오신 분들 아이고.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동네로 이사 오신 분들 계세요. 그래도 공간의 힘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그렇죠. 이 공간으로 가까운 곳 그렇죠. 그래서 거의 매일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때로는 이제 제가 비밀번호도 알려드려요. 아무 때나 와서 가시라고 쉬었다 가시라고. 그나마 오시는 분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한 번 오시고 계속 오실 것 같은데 못 오신 분들 또 그런 안타까운 분들도 좀 계세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카리스 무용단 강수영 선생님 그 이어서 어쨌든 이런 민간의 활성화 네트워크 요거에 대한 의견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선생님들이 너무 좋은 얘기 해주시고 제가 고민하고 제가 또 지향하고 싶은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 역시도 제 공간을 몇 명이서 그거를 누리고 그것을 벗어나서 정말 남녀노소 다 함께 그렇게 공간에서 모여서 소통하고 또 서로를 알아가고 그렇게 동네 주민들끼리 그런 문화 공간을 통해서 문화 시민이 되고 문화적인 가치도 느끼고 그러는 거를 저는 소망하는데요. 일개 예로 지금 문화충전소 지원 사업에 요번에 여전히 저도 운영자로서 어려움을 겪지만 하고 있는데 그 K-팝 댄스라고 이제 그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로 그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학교에서는 그걸 듣고 싶어도 누락돼서 몇 명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런 기획을 한번 써봤는데
요번에 오는 애들이 저희도 공간이 뭐 넓어서 뭐 열 몇 명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9명이 강 선생님을 와서 하는 거를 봤는데 그 아이들 간식 대접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 공간을 통해서 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도 만날 수 있고 엄마들은 기다리면서 화초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런 작은 공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면서 누리고 같이 좀 알아가는데 너무 좋다. 근데 저희 공간이 저는 예술 쪽이죠. 그러니까는 무용을 근거로 해서 만나서 프로그램에서 한국 무용을 배운다. 한국 무용을 배워서 축제에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을 한다. 그럼으로써 내 자존감도 높아지고 참 이렇게 뭐랄까 나에 대해서 그 아름다움을 한번 느껴보는 주부들. 저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옛날에 생각을 했었는데 검암에 오면서 서구문화재단을 알고 또 서구청 문화충전소를 통해서 그 눈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무용뿐만이 아니라 이 주민들과의 만남이 이게 문화구나. 그래서 우리가 서로 환경은 다르지만 처해 있는 입장은 다르지만 이해하려고 하고 우리 마을의 문제점이 뭔가도 또 얘기도 듣게 되고 주민자치위원도 어떻게든 만나게 돼서 차도 마시게 되고 그래서 내가 사는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게 소통하는 게 이 공간을 통해서도 춤을 추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자부감 그런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주최하는 그런 서구청이나 문화재단에서 공간을 더 잘 파악하셔서 성격에 맞게끔 그렇게 기획을 하셔서 우리들이 더 많이 네트워킹도 되고 많은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기 우리 손길 이원희 선생님 마저 얘기해 주시죠. 저는 그 가장 네트워킹 제가 운영은 하고 있지만 저도 참여하는 거를 무지하게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찾아보는데요. 제가 이렇게 요구했던 거는 이렇게 되고 있지만 조금 더 아쉬웠던 거는 서구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그 그린 서구라고 해서 책자가 나오고 인천시에서도 나와요. 근데 그쪽에 문화 행사 달력 같은 데를 보면은 재단에서 하는 거 그리고 시에서 하는 거 그리고 몇 가지가 적혀 있고요. 대부분 다 공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발간하기 전에 공간에서 사업이 이제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계획서 올리게 되고 비슷한 시기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가잖아요. 그런 거를 좀 받아서 거기 밑에다가 같이 넣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홍보하는 거에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젊은 그 사람들은 뭐 인스타니 뭐 블로그니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어르신들 보면은 블로그에 뭐 댓글 달아서 신청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 짧게 뭐 연락처나 아니면 대표 번호만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공간의 번호를 따로 알려드린다던가 이렇게 해서 온라인이나 이쪽에서 좀 소외되신 분들도 공간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신청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그리고 그런 문화 달력에 좀 이렇게 꽉꽉 차 있어서 평일이든 주말이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런 거 할 수 있구나 이런 거 좀 알았으면은 좋겠어요. 네. 오늘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 꼭 전달을 좀 해주시고요. 이게 일상을 낯설게 보는 거는 이제 이게 문화는 삶의 방식이잖아요. 근데 저는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저희는 또 민중의 집이 공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만나고 네트워크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다니는 공간도 좀 새롭게 보자 이런 생각들이 요즘 들어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서구에 어린이 공원이 90몇 호까지 지정이 돼 있대요. 혹시 아세요? 저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그냥 공원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자세히 보면 거기 어린이 공원이 90몇 호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내가 있는 공간만 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 이렇게 이제 발굴되거나 새롭게 조명될 수 있는 저는 또 이 열린 공간 요즘 또 특히 지구 온난화 뭐 이런 문제들 환경 문제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연결하고 우리가 외국 영화에서만 막 공원에서 뭐 춤추고 뭐 콘서트 하는 거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성남동에서 얼마 전에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고 즐기는 주민축제인 성남 어울림마당을 했거든요. 근데 거의 한 1,000명 이상이 왔어요. 근데 그 예산은 안 드리고 각자가 갖고 있는 걸 조금씩 가져가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공간들을 또 활용해서 그 인근에 있는 지역의 문화 공간들이 연합해서 그런 또 우리 동네에 좀 또 새로운 공간들을 그렇게 오픈된 공간들을 또 발굴하면 주민들에게 그런 공간을 통해서 또 홍보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예. 자, 회복탄력 문화도시 인천 서구를 잘 가기 위해서 저희 오늘 문화공간 운영과 정주성, 그 다음에 연결성, 주체성 회복을 위한 방안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저희 돌아가면서 이 서구에서 문화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좀 바라는 바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공간, 이게 네트워크 너무 좋은 것 같고 여기서 하나가 더 우리가 이제 추가돼야 될 점이 제가 꼭 하고 싶은 거는 서구에서 마을에서 경제 활동 중에서 그 뭐랄까 우리가 이제 공간을 운영을 이제 열심히 한다면은 그 우리 지역 사회에서는 병원이라든가 좀 기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이랑 한번 네트워크를 해보고 그런 장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제안을 2년 전에 했지만 아직 저도 기회를 못 받았는데 사실 저희 힘으로는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렵지만 저는 좀 펀딩, 예술 펀딩, 문화 펀딩 이런 거가 앞으로는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분들과 우리 공간 운영자들과 또는 예술가들과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를 장이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거.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시나 구나 조금 이렇게 결정권이 있는 분들과 이렇게 과가 다 다르지만 과가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과가 다 달라도 사업은 다 비슷하게 하시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과 공간이랑 이렇게 네트워크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면 이거 과거에도 어디선가 건의를 했는데 좀 더 선순환되고 좋은 아이디어, 좋은 방안 그래서 이쪽에서 하는 거 또 우리가 하는 거로 서로 교류를 하면은 똑같은 거라도 더 효과 있고 효율적이고 같이 함께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오늘 저 여기 새싹 운영자로서 참여해서 선생님들 말씀 듣고 너무 도움도 많이 되고 너무 좋았고요. 시에서 또나 구에서 이런 자리도 많이 마련해 주시고 하면 공간의 대표자들끼리 만나는 기회도 더 많아질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도 문화에 조금 더 깊이 스며들 수 있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저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일상에서 지친 거를 이제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되게 큰 만족감을 주잖아요. 조금 전에 공원 얘기를 하시면서 딱 드는 생각은 공원은 저희가 너무 서구에 예쁘고 잘 해놓은 데들이 많아요. 근데 실상 여름엔 너무 덥고 야외니까 겨울엔 너무 춥고 밤에는 어둡고 그렇지만 내가 운동을 너무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화생활도 그것처럼 그러니까 실내 공간은 오히려 더 접근하기가 쉽고 그러니까 마을에 이렇게 동네 곳곳에 좀 공간들을 좀 연결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주민들이 언제라도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좀 힘들거나 힐링하고 싶은 시간에 찾아갈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그거는 이제 뭐 아트센터나 그런 곳이 아니라 내가 걸어서 바로 갈 수 있는 곳에 있는 공간을 좀 이렇게 거점으로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 거점 공간이 우리 동네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이제 오늘 첫 걸음으로 네트워킹의 자리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 그러니까 운영은 그쵸 뭐 자꾸 징징거리면 안 되지. 내 책임이니까.
운영은 운영자 책임이죠. 뭐 이거를 구에다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 책임인데, 네. 근데 이제 주민들의 네 이렇게 조금 더 접근성이 쉽게 그런 것들을 좀 연결하는 지점을 저희 운영자들하고 같이 분명히 계속 고민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정말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유익한 시간이고 저도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연륜이 많으신 저기 콘체르트 하우스 운영자 선생님도 말씀 되게 많이 해주시고 또 선생님들 얘기 들으면서 저는 그래요. 공간 하나 갖고 있는 게 전 너무 해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킹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 통해서 같이 공간을 활용하고 그냥 같이 행복한 그런 시간을 많이 나누고 서구도 더 아름다운 도시, 문화 도시로 승격하고 저희들도 역시 문화를 사랑하는 그런 주민으로 살고 오늘 이 자리가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기 민끼리도 민관끼리도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동등한 입장, 위치 이거는 정보의 공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자가 어떤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이걸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민의 이야기를 관이 듣고 또 관의 방향을 민이 들어서 같이 맞춰서 갈 수 있는 것은 같이 맞춰서 가고 좀 차이가 나는 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치열하게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좀 가는 길이 오히려 이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아래로부터의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고 여기에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문화 공간을 운영하는 운영자분들 그다음에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작가님들 이런 분들이 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내가 이 지역에서 문화예술을 정말 해보고 싶다. 그 예술가들이 지역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문화적으로 해석해서 그것들을 문화예술 교육으로 기획도 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그 다양한 문화예술의 형태들을 만들어내는 거는 역시 좀 일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예술가의 힘이고 그 예술가들을 또 촉진해 주는 것도 역시 인천 서구청 그다음에 서구문화재단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돼야지만 회복탄력 문화도시 인천 서구가 진짜 이 문화도시에 어떤 사업을 또 따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를 기회로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 그다음에 현장의 담당자들의 목소리들을 귀 기울여서 정말 올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시민정책공론장 데모스 정서진 4차 소원탁회의 서구내 문화공간 운영과 정주성, 연결성, 주체성 회복을 위한 문화공간 운영자들의 이야기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